윤보영 시인입니다. 반갑고요. 좀 약간 처음 시작할 때, 이 준비 과정에서 1교시다 보니까, 조금 지체돼서 죄송합니다. 이게 우리가, 그냥 오프라인 수업뿐만 아니라 또 온라인 수업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이 자체를 지금 녹화해서, 또 오늘 또 수업을 강의 같은 이런 것 때문에 못 들어오는 분도 계시는데, 이분들에게도 영상으로 녹화해서 제공해 드릴 겁니다. 일단 먼저, 오늘 첫 수업입니다. 이 수업은 정말 여러분들이 깜짝 놀랄 수 있는 그런 어떤 수업을 진행해서 명실공히 우리나라 최고의 감성 시인이 될 뿐만 아니라 그 최고의 감성시 강사로 양성하는 게 목적입니다. 목표 지점은 윤보영 시인의 아바타를 만드는 겁니다. 윤보영 시인입니다. 반갑습니다. 의외로 여기가 굉장히 제 사진이 잘 나와요. 그래서 제가 좀 고맙게 이렇게 생각도 하는데 어떻게 해요? 잘 나오는 얼굴로 이렇게 보이려면은 요 자리에 와서 앉아서 한번 저는 누굽니다. 이렇게 한 번씩 이렇게 소개하는 거는 어떨까요? 우리 염두현 우리 이 박사님부터 오셔가지고 여기 앉아서 제 자리에 앉아가 한번 소개 한번 하시죠. 염두현 선생님 잠깐 오시죠, 박사님. 여기 앉아서. 자. 안녕하세요. 염두연입니다. 이렇게 윤보영 시인님의 아바타 감성 시인 작가로 이렇게 우리가 강사를 하기 위해서 이곳에 와 있다는 거, 이 아름다운 자연과 함께 더불어서 여기 와 있다는 게 너무 기쁘고 설렙니다. 네. 저는 이전에 했던 일을 모든 것 이제 접어두고 감성 시는 무엇인가 이 아바타 작업에 적극적으로 잘 참여해서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이렇게, 네, 광채가 나네요, 정말. 네, 반갑습니다. 오늘 이 감성시 전문 강사 양성과정 12회기 첫날이잖아요. 이렇게 영광스럽고 행복한 일기가 사실 제일 중요한데, 그 첫 번째 발걸음을 함께 할 수 있어서 영광스럽고 너무 행복합니다. 12회기 동안 정말 열심히 우리 임부영 시인님의 뒤를 따라서 잘 배워서 대한민국 모든 분들이 네, 감성 시인이 될 수 있도록 저도 한번 애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름다운 정경숙입니다. 이렇게 감성시 전문 강사 양성과정 우리 임보영 시인님의 뒤를 이어서 이 시간 오늘날 굉장히 설레고 너무 좋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좋은 이 감성시를 배워서 아름다운 세상 만들기에 동참하는 그런 시인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쑥스럽네요. 안녕하세요. 전 남궁 정원입니다. 아, 시는 사실 그렇게 깊숙하게 관여는 못했는데, 그래도 윤봉 시인님 만나서 전문가를 만들어준다고 하니까, 제가 전문가가 되면 모든 사람들이 도전을 잘해요. 제가 약간, 뭐라고 할까, 예, 좀 동기부여자 역할을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어머, 쟤도 하네? 이렇게 해서 이 얘기는 아마 제가 함으로써 엄청 많은 사람들이 등록할 거라고 생각하고 열심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송광선입니다. 반갑습니다. 글을 쓰고 이러는 과정에서 우리 윤도영 선생님을 통해서 많은 마음의 변화를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 마음의 변화를 느끼게 되고 그 변화 과정에서 삶을 더 충만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강사 양성 과정을 통해서 내면을 좀 더 다질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을 만들고 싶습니다.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고정주입니다. 음, 음. 제 삶은 작품처럼 살고 싶고요. 제 인생은 소풍처럼 살고 싶은 권영조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첫 시작인데요. 여기 제목처럼 감성시 전문 강사 양성 과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또 다른 윤보영을 만드는 소중한 시간이라고 생각하고요. 오늘을 통해서 또는 오늘부터 윤보영 아바타가 생기고 또
대한민국의 많은 사람들이 감성시를 쓸 수 있는 그 감성시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정서가 바뀌고 문화가 바뀌고 그것을 우리가 선도하고 있다라는 그런 자부심을 갖고 강의에 또 강연에 임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 역시도 윤모영 시인학교 운영진으로서 보다 더 여러분들한테 또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어떻게 하면 더 많이 드릴 수 있을지 고민도 하고요. 여러분 12회 과정을 통해서 모두가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런 기회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마이크 키시고, 네, 예. 반갑습니다. 네, 윤보영 시인님의 시를 사랑하고 윤보영 시인님의 삶을 따라가고 싶은 마음들 정원사 김명희 인사드립니다. 끝까지 잘해보겠습니다. 이 강의 일정을 좀 말씀드리면요. 강의 일정 소개입니다. 강의 일정은, 올해는 이제 이번에 이제 1회차거든요. 1회차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했던 우리 수강생 소개 일단 한번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강의 프로그램 안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게 그 12회차까지 강의가 진행이 되는데, 오늘은 1회차로서, 일단 강의 시를 쉽게 쓰는 법을 좀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제를 이렇게 준비한 이제 시를 나눠드리면서 실제적으로 오늘은 준비된 시에 대한 합평을 좀 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김명희 시인님께도 이 합평 자료를 좀, 우리 권영조 실장님께서, 합평 자료, 시가 나와 있는 거 있을 거예요. 그건 좀, 빨리 이제 카톡으로 보내드리면은,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김명희 시인님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합평된 글 가지고 나중에 발표를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리고 이제 시를 어떻게 쓴다, 뭐, 요런, 정도를 얘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나중에 현장 나가가지고, 현장을 돌면서, 현장에서 시 쓰는 법, 이런 것도, 실제 우리가 이제 강의를 통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12회차까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거는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 책자를 인쇄하거나, 이 프로그램을, 확정시키기 위해서 이제 가로 편성된 거지만, 실제적으로 강의할 때는 여기에 뭐, 한 번쯤은 뭐 30분 정도, 이제 낭송에 대한 것도 한번 강의 들을 수 있고, 또 한 30분 정도 이제 어느 수업에는, 아, 이, 그, 이 캘리그라피 작가가 와서 또 한번 설명할 수도 있고, 또 어떤 때는 또 이 카메라, 우리 핸드폰 가지고 사진을 잘 찍을 수 있는 뭐 이런 분이 오셔가지고 핸드폰 조작하는 법도 이제 그게 왜냐면 시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는 사진을 잘 찍어서 같이 접목시키는 그런 또 프로그램 만드시는 분도 또 와서 특별히 이제 수업을 진행에 참가를 할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 부분이 이게 그때그때 바뀐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러분들에게 오늘은 첫 시간이기 때문에 프로그램 소개하고 뭐 이렇게 이제 오리엔테이션 식으로 진행이 되지만 내일부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시 쓰는 것을 과제를 줄 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참석하신 분들은 지금까지는 뭐 두 편, 세 편, 다섯 편 맥심으로 이렇게 제출하라 했는데 여기 계시는 분들은 10편 정도씩을 시를 이제 2주에 써가지고 오셔서 그 10편에 대한 부분을 5편 정도는 합편하고 5편 정도는 기존에처럼 이렇게 첨삭으로 이렇게 예, 제공되는 이런 쪽으로 가고요. 또 여러분들이 나중에 여기 이제 수업하면서 합평을 어떤 합평가 하냐면은 저에게 시를 배우는 무수히 많은 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의 시를 1차적으로 여기서 첨삭하는 이런 어떤 수업도 진행하려고 그래요. 그리고 난 뒤에 마지막에 그 첨삭된 걸 가지고 제가 첨삭된 걸 이렇게 제시하면서 비교하면서 익혀나가는 것. 결국 저는 뭐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청출어람이라고 윤보영 시인을 뛰어넘는 감성시 강사가 탄생하면 좋겠어요. 솔직히 말해서 저는, 지금 이제 올해 이제 퇴직하고 난 뒤 지금은 이제 대중 강의는 안 했지만 그 전에 대중 강의를 할 때 최고 많이 받은 것은 한 시간에 200만 원
받고도 강의를 했어요. 기업에 가가지고 연수원 같은 데 가서 보통 80에서 100만 원 강의를 받는데 여러분들은 학교나 이런 데 가가지고 뭐 지금까지는 뭐 이게 무시하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규정된 강의로 막 30만 원 정도 받고 또 심지어 어떤 데는 뭐 시간당 뭐 예를 들어 10만 원 받기도 하고 이런 강의를 많이 하는데 이제는 여러분들이 업그레이드 돼가지고 좀 고급적인 강의를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저한테 수도 없이 많은 곳에서 강의를 이제 지속적인 강의를 해달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런 강의를 이렇게 받아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같이 첨삭을 해서 그것을 이제 최종적으로 제가 딱 이제 보면서 우리 의견을 만들어서 그걸 가지고 이제 이렇게 수업을 진행하는 수업은 이제 제가 진행하고 그다음에 이제 나중에 이제 초급반 같은 경우에 이제 이 그 모집이 되면은 광고 같은 거 할 거예요. 아예 처음에 이제 초급반의 강사진을 이제 한 분이 이제 하기는 어렵지만 이게 강사로 교육을 받는 하반기 정도 붙으면은 이제 아예 1강은 누구 하고 2강은 누구 하고 3강은 누구 하고 아예 이제 여러분들 이름을 넣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강의를 드리면서 그 한 과정을 또 운영을 해보고 그렇게 실제적인 강사가 되는 쪽으로 이제 여러분들에게 지도를 해드리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면은 그 정도로 이제 여기에 그 나와 있는 게 강사 일정에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감성 시에 대한 부분을 잠깐 좀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 이제 2월 10일, 15일 날 우리가 출판 기념을 했는데 그때 이제 이 감성시 작가들이 발간한 시집을 가지고 대상으로 했는데 그 이후에 이 개별적인 시인들하고 통화나 이런 걸 통해서 이제 연결해 보면은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나를 새롭게 봤다는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해요. 그리고 그 시집을 뭐 이제 어제 그저께 아마 수업 시간에 김명희 시인이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같이 이제 들었는데 엄청 많이 주문이 들어온대요. 뭐 30건씩, 20건씩 단체에서 뭐 주문이 엄청 많이 판매가 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우리 김명희 시인 듣고 계시는데 제가 김명희 시인에게 굉장히 자랑스럽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렇게 활동을 하니까. 그죠? 그래서 굉장히 많이 이 감성시 발표한 시집에 대한 반응이 굉장히 좋다. 또 그전에도 얘기했죠. 이렇게 500건이 출판사에서 말씀하시는데, 예스24시, 이를 통해서 출판사로 500건 주문이 들어왔다. 그게 500건이라는 게 꼭 다른 사람의 그 일이 아니라 내가 주인공이 될 수 있는 이런 어떤 이 감성시거든요. 그래서 감성시가 이게 사람들에게 지금 정말 힘들어해요. 그리고 어느 때보다도 이 영상이나 이제 정보가 많이 이렇게 접한 만큼 우리는 또 더 힘들어요. 마음이 힘든 거야. 몸보다가도. 그럼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우울증도 걸리고 답답증, 갑갑증도 이렇게 우리가 갖게 되고 또 어딘가 나가고 싶고 막 이런 사람들에게 나가는 게 꼭 우리가 야외로 꽃과 산과 들과 바다로만 가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기억 속으로도 들어갈 수 있는 이런 여행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바로 이 감성시예요. 근데 감성시 그렇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이게 동아일보의 신문에 났듯이 윤보영 시인 시가 이제 이게 우리은행 본점에도 걸리고 또 이 카페에도 이렇게 걸리고 이런 식으로 이게 활용이 되는 거죠. 그럼 우리가 감성시란 무엇일까? 대부분 이제 시를 쓰려면은 지금 미리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에게 제가 시를 가르쳐 드리고 또 시 쓰는 법을 지도해 드리면서 또 강사로 양성하려고 하는 이런 부분은 이게 전문 강사로 양성은 되지만 감성시 강사예요. 일반 시하고는 조금 차별을 두고 또 그 부분은 미리 좀 다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이 감성시라는 것은 어딘가에 보고 사진 찍을 정도의 감동을 느끼는 장면을 그것을 아름다운 글로 이렇게 이 표시를 하는데 그 부분이 이 사실대로 이렇게 묘사되고 왜 나는 보고 있지만 만약에 이제 우리 건너편에 보면 우리가 벽난로 우리가 타고 있잖아요. 근데 벽난로를 여기 있는 나나 여러분들은 볼 수 있지만 다른 사람들은 저 벽난로를 못 보잖아요. 근데 이제 타오르는 게 이게
내 그리움을 지키다 불 붙이니까 타오르는 내 그 당시 생각 같다는 내 생각을 딱 했을 때 사진을 찍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저 벽난로에 뭐 내가 그리움을 태우든 이제 뭐 이게 그 불이 타오른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모르니까 저기 벽난로에 불이 타오르고 있다. 이렇게를 상황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 상황 설명을 그냥 상상으로 하고 막 이래 버리니까 사람들 그 사실을 모른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그래 이제 있는 그대로 이렇게 펼쳐놓고 마지막에 생각 한 줄을 딱 이렇게 넣는 게 이게 감성시인데 사람들은 막 이 처음부터 이게 그 과장부터 먼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기 이렇게 산길에 뭐예요 이게 야생화가 이제 한 송이 피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이 시를 적으라고 여기 사진을 딱 보여주고 아 예뻐요. 어떻든 사진 찍었어요. 찍은 것은 예쁜 거예요. 예쁜 사진을 보여주면서 안 그러면 여기서 이게 사진을 찍 이제 시를 적으라고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아, 산 넘어오신 우리 님이시여 이렇게 시작을 하거나 안 그러면 아침 화장을 하고 나들이 준비하는 꽃 이런 식으로 이제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한다는 거예요. 방금 했던 그 산 넘어오신 우리 님이나 그 생각이잖아요. 그 다음에 아침 화장을 했다. 여기 막 이들이 이렇게 방울방울 몇 개 있으면 이게 아침 화장을 한 것처럼 보이면 이거는 뭐죠? 생각이에요, 생각. 이게 어디 들어가야 되느냐? 맨 마지막에 들어가야 돼.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류가 이걸 먼저 이렇게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독자들이 시를 읽을 때, 뭐야? 물론 맨 밑에 이제 화장을 한다는 화장, 그죠? 이걸 제가 돌려서 보여드릴게요. 좀 쉽게 하기 위해서 좀 이렇게 판을 이렇게 놓고 이걸 해야 되는데, 자, 보세요. 화장을 하려면은 어떻게 해야 되죠? 화장품이 있어야 되죠, 화장품. 화장품 어디 있죠? 가게에, 화장품 가게에 있어요. 가게는 어디 있죠? 마을에 있어요. 마을에. 이 마을에 있는데, 여기 지금 어디예요? 산속이에요. 산속에 화장품 가게가 어디 있어? 뭔 화장품 가게도 없는데, 화장품도 없는데 화장했다고 그래. 이게, 이 감성시는 초등학생이 생각했을 때는 초등학생이 자기가화 시키고, 또 중년 여성들이 시키면 중년 여성, 또 뭐, 예를 들어서 이제 어르신들이 이제 뭐, 우리 주요 독자가 뭐 60, 70대라고 하면은 그런 분들도 자신의 시로 이해시키는 게 감성시인데 그런 부분이 이게 그 초등학생이 읽었을 때 뭔 화장품 가기도 없는데 화장했다 라고 결론은 감추어두고 앞에만 있는 그대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결론은 마지막에 써서 이게 아침 화장을 하고 나서는 당신 모습처럼 예쁘다. 이렇게 마지막에 가면 되는데 처음부터 막 아침 화장을 한다고 이렇게 대부분이 가더라는 거예요. 제가 수도 없이 많은 글을 첨삭을 하는데 첨삭되는 시에 대부분 그렇게 상상을 이렇게 먼저 쓰더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금지를 시켜야 된다. 그러면 지금 어디예요? 여기 산길에 이렇게 등산을 가다가 노루기라는 꽃을 봤어요. 산길에 노루기 꽃이 피어 있는 거야. 뭐 이 꽃이 왜요? 뭐죠? 엄마가 좋아하는 꽃이야. 엄마는 나를 보고 어머 꽃 같다 우리 애기 같다 우리 류연이 같다 뭐 우리 미gin이 같다 뭐 예를 들어서 이거는 어린 시절에 뭐 3살 4살 때 이제 엄마가 나를 업고 이제 이 야생화를 봤을 때 어머 우리 애기 닮았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 엄마가 좋아했던 꽃 엄마는 나를 꽃 같다 했다. 그런데 오늘은 엄마는 어디 계셔요? 집에 계신 거야. 나는 친구들하고 이게 산에 등산을 와서 등산 가는 길이야. 그러니까 엄마가 오늘은 뭐죠? 꽃으로 피어 있는 거야. 보고 싶은 엄마잖아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이게 산길을 걷다가 놀기를 만났다. 엄마가 좋아했던 꽃. 엄마는 나를 들꽃 같다고 얘기했었다. 오늘은 엄마가 산길에 피어 있다. 보고 싶은 엄마. 그냥 이렇게 요거는 그냥 그대로 그 느낀 점, 받는 것을 펼쳐 놓는 거예요. 이렇게. 요게 감성시를 쓰는 그 사진 찍을 정도의 감동. 내가 왜 사진을 찍고 싶었는가? 예쁘다. 멋있다. 날 닮았다. 뭐, 우리 애가 좋아할 것 같다. 이거, 뭐, 또 할미꽃을 보고, 할미꽃 좋아하는 친구가 있었는데 걔한테 줘야지. 하는 뭔가가 동기가 사진 찍는 동기가 있었기 때문에 사진을 찍은 거예요. 그게 시상이라는 거예요. 시상.
자, 그럼 우리가 감정시를 쓰면은 시인님, 저는 긴 시보다 짧은 시 쓰기가 너무 어려워요. 천만에 말씀. 너무 쉬운데 우리가 고정관념을 갖고 있어요. 요거 세 가지만 버리면은 뭐다? 모두가 명시를 적어낼 수 있어요. 신는 시를 적어낼 수 있는 세 가지예요. 시는 길어야 된다. 시는 시인만 쓴다. 시는 어려워야 된다. 아니에요. 이제 사례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면은요. 시는 길어야 한다고 그러잖아요. 아닙니다. 짧아도 어떻다? 감동만 주면 시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한다. 한다. 지금 우리는 정말 바쁜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제가 여의도로 출근을 할 때 이 두 번을 갈아타고 지하철을 타는데 정말 빡빡한데 죄송합니다. 서 있는 사람들이 다 휴대폰을 전화를 천장에 들고 그 정보를 보면서 가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물론 우리는 여기가 뭐 이게 꽃도 있고 별폰이 뭐 이 정원도 있고 막 이게 카페도 있고 이러니까 몰라도 지금 이 시간도 정말 도로에 가면은 바쁘게 차를 가지고 막 빵빵거리면서 가고 싶은 이런 바쁘게 사는 사람들이 너무 많은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보의 홍수예요. 단체 카톡을 보면 다 읽지도 못할 정도로 계속 카톡 오라 그러지, 뭐, 저, 워크숍 하는지, 뭐죠, 이제, 한다 하지, 뭐, 이런 정보 공유를 막 좀 많이 해주는 거예요. 그죠? 이런 정보 속에 있고, 이런 정보가 막 되는 변화에 우리가 적응 안 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요, 앞으로 한 3년만 지나고 나면은 옆에 여러분들 비서 한 명씩 다 있을 거예요. 비서. 저는요,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한 50년 전이긴 해요. 초등학교 다닐 때 선생님이 여러분들, 제군들, 여러분들이 나이 정도가 되면은 여러분들은 차가 많이 막혀서 여러분들에게 차도 있을 뿐만 아니라 차가 많이 막혀서 걸어가야 되는 시대가 올 겁니다. 라고 했을 때, 아이고, 선생님, 별 말씀 다 하십니다. 하루에 한 대 들어오는데, 뭔 차가 그렇게 많아서 걸어간다고 말합니까? 그런 말 하지 마세요.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지금 그런 시대가 왔잖아요. 그죠? 그리고 이 비서, 뭐예요? AI가 비서예요. AI가 비서. 여러분들 나중에 보면 제가 뭐 공개해 드릴 건데,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어느 시대까지 왔는가. 예. 제가 1년 전에 AI로 감성시 쓰기 아마 그 특강 한번 했을 때 막 파란을 일으켰었어요. 근데 지금 다 써요, 이렇게. 막 작곡해가지고 노래도 부르고 이런 시대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시를 만날 수 있는 콘텐츠가 다양해요. 시화도 만나고,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집도 만나고, SNS에도 만나고, 온갖 것들로 다 만날 수 있는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요. 자, 보세요. 뉴스가 변하고 있어요. 옛날에는 우리 아버지 시대는 어떻게 했나? 신문을 이렇게 아침마다 이렇게 배달해가지고 오면 신문 배달되는 것을 가지고 펼쳐놓고 처음부터 끝까지 이렇게 안경 쓰시고 하나하나 다 보세요. 필요한 것은 가위로 이렇게 오려요. 그래서 스크랩 해주시는 이런 시기가 있었고, 그러다가 습관 나오고 있는데 우리 뭐 한 20년 전에는 사무실로 신문이 배달됐어요. 배달되는 신문을 이 위에 분들이 읽고 나면 야 자네들 보게 하고 쫓아주면 그것도 신문 여가시간에 보고 이런 시대에 있다가 또 뭐가 있어요. 지하철에서 무료 이게 뭐 이 신문도 이제 그 나누어 주고 그러다가 인터넷이 들어온 거 이렇게 왔는데 지금은요 그거 아니에요. 뭐냐? 요것만 봐요. 요거 한 줄. 한 줄만 여기 뉴스에 이게 지금 뉴스를 보게. 여기 만약에 필요하면은 여기를 클릭해가지고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보는 이런 뉴스 시대가 온 거예요. 이런데 우리가 길고 긴 시를 적어가지고 이걸 읽어주세요, 읽어보세요, 이 좋아요, 이거 들어보세요 한다고 해서 사람들이 읽어줄까? 그냥 칠해가 와요. 칠해. 아, 예, 좋네요. 어머, 이런 시 쓰셨네요. 뭐, 읽어보지도 않고. 그렇게 인사를 하는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그러니까 길어야지 시다. 이런 고정관념을 버리는 게 좋겠다. 자, 지금 어느 정도 짧아졌나 하면요. 제가 10년 전에
그 인터넷에 유튜브에다가 윤보영 감동시석이 공식 해가지고 1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어서 유튜브에 올린 적이 있어요. 그거를 만나는 사람마다 그거 봤대요. 그거 보고 공부 시작했대요. 1시간짜리를 나 그거 50분은 돌려봤을 겁니다. 심지어 강원도에 계시는 분은 그거를 등산 갈 때마다 꽂고 다니면서 그 영상을 들어가지고 뭐죠, 데이터 요금이 많이 나와서 남편한테 그 핸드폰을 압수수색했대. 왜냐면은 12,000원 정도 이렇게 나올 건데 6만 원 나오고 7만 원 나오고 이러니까. 그런데 그걸 이제 이게 이제 남편이 너무 이제 핸드폰 보면 안 돼 하고 이제 잠깐 이렇게 감춰버리는 이런 현상이 왔는데, 그게 없으니까 머리가 아팠어요. 막 이게 뭐 핸드폰을 보다가 못 보고 이러니까. 그래서 다시 돌려받았다는 소백을 제가 들었어요. 춘천에서. 그처럼 그렇게 그때는 그 1시간짜리를 들어줬는데 요즘은 아니에요. 30분으로 짧아졌어요. 아니, 10분으로 짧아졌어요. 아니, 5분으로 짧아졌어요. 아니, 1분으로 짧아졌어요. 아니, 30초. 아니, 지금은요, 지금 있잖아요. 지금이 15초에서 60초짜리예요.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되겠다? 어떻게 되겠다? 바로 5초에서 10초짜리 영상을 SNS에 제공해야지 살 수 있을 거다. 살아남을 거다. 지금 제가 어제 이제 우리 근영조 우리 그 시님 실장, 제 이제 윤보영 감동시 학교 총괄 이제 그 운영 실장이에요. 근영조 실장하고 얘기한 게, 실장님 우리 앞으로 10초짜리 시 영상 만들어야 되겠습니다. 그거 얘기했어요. 변화에 적응해야 되는데, 변화에. 제가 하루 한 편, 시 한 편 해가지고 매일 윤보영 시인이 읽어주는 시 이렇게 제공을 할 건데, 그게 10초 내에 읽을 수 있는 짧은 단추에, 단추를 달다가 무슨 생각을 했는지 알아? 이 단추가 당신이었으면 내 가슴에 달았을 텐데. 10초 내로 딱 해가지고 그걸 탁탁 던져주는 거. 뭐 하다가, 단추시를 이렇게 읽을 수 있는 이런 영상을 개발할 것을 지금 이제 무슨 어떤 회사하고 협의를 하도록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변화에 우리 대응을 해야 되겠다. 즉, 지금은 보통 30초짜리, 뭐 15초짜리 이런 영상 많이 보잖아요. 왜 이렇게 다 그거 봐요. 예, 쇼츠라고 그러죠. 그런데 지금 앞으로는 15초가 아니라 15초도 길어요. 10초. 이 시대로 왔다. 요건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 AI가 출연했어요. AI한테, 자, AI 이제 비서예요. 자, 윤보영 시인 스타일로 입춘에 대한 감성시 한번 적어볼래? 라고 이렇게 딱 던졌어요. 왜냐하면 AI는 윤보영 시인의 시가 인터넷에 한 15만, 20만 개 게시판이 있으니까 윤보영이라는 사람을 전체를 다 분석해가지고, 요 사람은 이런 시를 쓰는구나, 스타일을 얘가 인지를 한 거야. 그래서 윤보영 시인 스타일로 하면은 윤보영 시인의 시에는 그리움도 들어가고 사랑도 들어가고 뭐 보고 싶은 마음도 들어가고 이런 거 얘가 이제 나를 알은 거야. 알았더니 요런 식으로 윤보영 시인이 입춘에 대한 시를 썼으면 이런 시를 썼겠다 해서 준 게 이런 거예요. 너 오는 길에 겨울이 몇 번이나 뒤돌아보았니? 찬바람 끝에 매달려 한참을 망설이더니 결국은 네 손에 햇살 한 점 씌워주고 가더라. 요런 게 윤보영 시인 스타일이에요. 이런 거. 그 손길 닿는 곳마다 꽃눈이 살며시 꿈을 꾸고 마른 가지도 가만가만 속삭이네. 그러자면은 너는 부드러운 바람을 하나 풀어놓고 우리 마음에도 살짝 뿌려주더라. 요게 보세요. 요거 봄이 오는 길목에서 나는 오늘 네가 반가워 살며시 창을 열었다. 요런 것까지 얘가 이제 나를 인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길어요, 안 길어요? 윤보영 씨 타령은 안 맞아. 너무 길어. 야, 이 길어. 그러니 좀 5줄 이내로 한번 좀 짧게 한번 적어볼래? 라고 했더니 얘가 어떻게 적었냐면, 입춘이 오자 겨울이 달met이 뒤돌아본다. 햇살 한 점 내밀며 이제 네 계절이야. 봄은 그렇게 시작되었다.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얘가. 이게 입춘이야, 입춘. 그런데 야, 입춘, 그럼 좋아. 이게 이제 내가 이제 여기 이제 여행을 가는 거야. 그러니까 이 그 윤보영 시인 그 좋아하는 스타일로 봄 여행에 대한 글을 한번 적어볼래?
그랬어요. 다시 요거 뒤에 이어 적어서 얘기를 그랬더니 얘가 이러는 거야. 가벼운 바람이 손짓하네. 손길 따라 발걸음도 가볍다. 햇살은 길을 내어주고 내 마음도 설렌다. 봄, 너와의 여행이 시작된다. 이렇게 윤보인 씨 스타일로 이런 식으로 얘가 적어내는 거야. 이미 적어내는 거야. 우리가요, 정말 잘해야 되는 게 앞으로 뭔가 지식 갖고 이렇게 자기 스타일을 만들지 않으면은 안 배워요. 다 지금 이제 이거 있잖아요. 이게 어떤 분은 자기 일상 써가지고 이거를 동화로 좀 약간 재구성해봐. 동화로 딱 떠주니까 이거에 맞는 그림 한번 그려줘봐. 딱 해가지고 그 친구들한테 막 보내. 윤모인 시인의 오늘 일상 해가지고 막 동화를 막 보내는 거야. 누가 쓴다? AI가 쓰는 거예요. 이런 시대에 온 거야. 그런데 지금 야 앞에 있잖아 이거. 요거 이제 봄 여행에 대한 적어볼래를 이렇게 적어서 윤보인 시인 스타일은 아니야. 그럼 야 윤보인 스타일로 한번 이 시를 고쳐볼래 했더니 바람이 먼저 길을 내주네. 꽃잎도 살며시 따라오고 햇살은 짐이 될까 망설이다가 이런 거 있잖아요. 내 어깨 위에 살짝 내려앉는다. 봄 너와 함께 걷는다. 윤보인 시인 스타일로 이 봄 여행을 한번 적어보라니까 이렇게 적어내는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 이제 강의한 거예요. 강의를 그렇게 얼마 전에 강의한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사람이 윤보영 시인 스타일로 봄에 대한 랩 가사 한번 적어볼래? 이렇게 썼어요. 그랬더니 얘가 랩 가사를 적은 거야. 중요한 건 이건 윤보영 시 스타일이에요. 그죠? 햇살이 말을 걸어와 살랑살랑 바람 타고 와 꽃잎도 리듬 타 봄이 왔어 춤을 춰봐. 그래가 즉석에서 얘가 랩을 부르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이런 시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꽃잎처럼 가벼운 내 마음 살랑살랑 춤추는 시간 같은 이게 쉽게 전달되는 이 랩은 랩이라고 하면은 지금까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막 조회수도 많고 하는 랩은 이런 것들아 하고 예감이 이 AI가 인지를 한 거야. 이렇게. 자, 어떤 이제 우리 그 제자 중에 한 분이 단추라는 시를 이렇게 저한테 첨삭 좀 해주세요 하고 저한테 보냈어요. 이게 뭐냐면 이런 거죠. 단추 구멍을 찾듯 아이들에게 안부를 물어요. 물음표. 잘 지낸다는 그 말 한마디가 제 구멍에 들어간 듯 편안한 생각을 합니다. 평생 마음에 달고 가야 하는 단추이기 때문인가 봅니다. 그 아들이 이게 단추처럼 항상 이게 달려서 스스로 이제 이게 잘 닦이면은 아들이 이제 편안하다 소식이 들어오면은 나도 이제 따뜻하고 이런 걸로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걸 가지고 제가 야 AI 나 이게 그 첨삭하고 하는데 윤보인 시 스타일로 이걸 한번 첨삭을 좀 한번 해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있었어요. 이게 두 가지예요. A는 아이들에게 안부를 묻습니다. 잘 지낸다는 그 한마디 내 마음 한쪽 빈자리로 조용히 들어와 채워집니다. 어느새 따뜻해지는 가슴 놓치지 않으려 단단히 채웁니다. 평생 가슴에 달고 가야 할 소중한 단추이기에 오늘도 꼭 끼웁니다. 이렇게 아이를 꼭 끼우는 걸로 이런 식으로 한 편을 적혀졌어요. 또 한 편은 이게 아이에게 안부를 물었어요. 잘 지낸다는 그 말 한마디가 잘 채워진 단추처럼 편한 마음을 안겨줍니다. 그래, 어쩌면 자식은 부모 마음에 평생 달고 살아야 할 단추일 수 있어. 이렇게 하고. 이게 어느 게 더 AI 같아요? 어느 게 A하고 B하고 어느 게 AI가 적겠어요? 어느 거? 둘 다 쉬는데요. 둘 다 쉬는데요. 어느 게 윤보인 씨 더 스타일 같아요? B. 오른쪽 B. 예, 맞아요. 요게 AI가 첨삭해 준 거예요. 요게 뭐예요? 요게 윤보인 시인이 첨삭해 준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 한 3년 지나고 나면은 AI가 내 눈빛만 봐도 오늘 꽃에 대한 시를 쓰고 싶네. 써가지고 시인님 이 시 쓰고 이거 오늘 독자들한테 보낼까요? 딱 물어주는 거야. 왜? 윤보인 시인의 입춘에 대한 시가 10년간 매일 한 편씩 썼으니까 10편이 AI에 저장이 돼 있어. 그러면
오늘 이제 AI가 분석을 해요. 오늘 일기가 이제 내일 일기가 어떻고, 또 오늘 일기가 어떻고, 그 다음에 또, 내 스케줄 딱 이게 분석하니까 어디 뭐 또, 뭐 누구 만나러 가는 거 있어. 또 이제, 가족들 생일이 이제 앞에 다가왔어. 뭐 이런 것들을 다 스케줄표 이런 걸 다 분석을 해가지고 제 생일을 AI가 아마 알아요. 왜? 생일에 대한 시를 써가지고 제 생일이었습니다 하고 인터넷에 올리면은 아, 윤보영 시인의 시는 생일은 언제다 이게 알고 있는 거야. 그래가 그 시를 딱 써가지고 저한테 주면서 시인님 오늘 독자들에게 이 시 올리시죠 하고 제가 쓰고 싶었던 것을 얘가 써가지고 딱 갖다 제시를 해주는 거예요. 제가 어린 시절에 봤던 수많은 기억들을 AI는 수많은 기억에 100만, 1000만, 몇 억 배의 그를 분석해가지고 이미 갖고 있는 거예요, 얘가. 우리는 그거 뭐, 뭐 수억 분의 1을 가지고 지금 이게 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 간과해서. 이런 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알고 가자. 자, 우리 디카시, 요즘 디카시라는 게 새롭게 나왔어요. 제가 이제, 1년 전에 디카시를 특강을 했는데, 2년 전일 거야, 아마. 그 디카시를 듣고, 디카시를 쓰기 시작해서, 디카시 작가가 됐고, 디카시 강의하는 강사도 있어요. 또 디카시를 가지고 수도 없이 많은 사람이 상을 받은 제 글을 이제 강의를 듣고, 그렇게 이제 하신 분들 계세요. 그래서 AI한테, 여기 어디 있냐면은, 요게, 어디 꽂히냐면은, 우리 휴 이야기터 뜰에 핀 남매라는 꽃이에요, 남매. 남매꽃. 요거 사진을 찍었어요. 너무 예쁜 거야. 요걸 가지고 남매꽃이 피었는데 이 사진으로 뒷가시 한번 찍어볼래? 라고 제가 부탁했어요. 그랬더니 얘가, 예, 시인님 같으면 이런 스타일로 찍을 쓸 것 같아요. 살을 맞대고 서로를 감싸며 피어난 꽃. 봄바람에도 추운 끝자락에도 네가 있어 나는 따뜻하다. 아, 이런 시를 기가시를 얘가 써주는 거예요, 벌써. 다만 앞에 윤보영 시인 스타일, 이렇게 이게 들어간 거예요. 이게, 예. 자, 오다 보니까 이 공사 현장 사진이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포크레인, 미니를 하나 만들어가지고, 휴 이야기터 위에서, 뭐, 꽃도 심고, 뭐, 이게, 그, 호미질 대신에 저걸로 이렇게 하면서, 뭐, 조그만한 오토바이만 한 거, 저걸 제가 구하고 싶어가지고 옛날에 이 사진이 있길래 찍었어. 야, 이거 가지고 한번 시를 한번 찍어볼래? 지금 이렇게 공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아나봐요.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길을 낸다. 부서진 꿈의 조각을 삽에 담아 태희망으로. 그래서 요것을 그리움에 담아, 그래 생각에 담아, 보고 싶은 마음에 담아 태희망으로. 이게 무너진 자리에서 다시 길을 낸다. 뭐 이거 조그만 고치면 뒤까지도요 이제 공모전 뭐 2천만 원 뭐 1,000만 원짜리 막 이렇게 뒤까지 공모전 안 되지. 지금 이걸 몰라서 그렇지 큰일 났어요. 그거 어떻게 분석해내냐고. 이게 뒤까지 이를 AI로 적어가지고 윤보인 씨 스타일로 적어가지고 예를 들어가지고 지하철 기존에 지하철 응모에 당선인 시 스타일로 한번 적어봐. 10편 적어봐. 10편 주고. 이런 시대가 온 거예요, 지금. 이거 우리가 간과할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와서 이걸 다른 사람들, 이 사람들 앞으로 한 6개월, 1년 지나고 나면 이거 다 할 거예요. 여러분들 미리 안 거예요. 그러니까 알았다고요. 요거 지난해 핀 투구꽃이에요. 푸른 물결 한아름 마음도 출렁인다. 너에게 건네고 싶은 내 가장 깊은 감정. 뒷가시가 아니라도 이거 주고 이거 가지고 감정이 참 써봐 하면 이런 시를 써낼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걸 가지고 고치기 하는데. 제가 윤보인 씨 스타일하고 다른 사람 시 스타일하고 이것을 그럼 같냐 다르냐? 달라요. 왜냐하면은 제가 뭐 A라는 이렇게 한 분을 이제 윤보인 시인의 감성 스타일로 고쳐봐 이렇게 했는데 이걸 가지고 이 시인 스타일 한번 고쳐봐 라고 했더니 밑에 설명을 달았어요. 강직한 이 성불건 뭘로 이렇게 고친다고 딱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만약에 이제 AI를 오늘 저녁에 가셔가지고 우리 권영주 시인님이
그걸 하나 놓고 난데 이걸 윤보인 시인 스타일로 한번 고쳐볼래? 안 그러면 권영주 시인 스타일로 한번 고쳐볼래? 달라요. 달라요. 아니, 달라요. 왜냐면은 제가 아까 그 시를 윤보인 시인 스타일로 고쳐볼래 했고, 이제 권영주 시인 스타일로 한번 고쳐볼래? 다르다는 거예요. 다르게 나와요. 나태주 시인 스타일로 고쳐볼래? 나오고. 이혜인 수녀님 스타일로 고쳐볼래? 그걸 다 나오고. 다 다르게 나와요. 왜? 거기 인터넷에 이 저장된 이 시 스타일, 이 스타일을 얘가 분석을 이미 정보를 갖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는요, 그 시가 짧아도 되는 거예요. 요즘은 한 줄 시가 뉴스도 한 줄이듯이 시도 한 줄로 쓰면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시집을 낸 분들도 시집 속에 요 조금 요걸 하다가 우리 다음에 아마 쉬는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쉴 수 있으니까 그렇게 쉬도록 하고, 시집을 낸 분들이 대부분 많이 해요. 아, 근데 짧은 시만 사람들이 얘기해. 아, 짧은 시는, 그 시 너무 좋더라. 짧은 시를 많이 얘기해요. 보세요. 윤보익 시인의 짧은 시 가지고 이제 시화도 많이 만들고 하는데, 내 일상에 당신 생각이 들어와서 빈틈이 없습니다. 요런 거. 그 다음에 전봇대 끝에 걸린 다리 내 그리움이었다니. 뭐 요런 거. 그 다음에 그리울 때는 지갑을 털어도 그때 생각밖에 안 나온다. 이거는 온통 네 생각밖에 없어. 요거는 쓸 때 전봇대 끝에 걸린 다리 내 그리움이었다니. 시골에서 봤을 때 다리 너무 예뻤어. 그래 좋아하는 사람 생각할 수 있잖아. 왜 다른 뭐예요? 그리움이에요. 그리움. 다른 무조건. 그 그리움을 생각하고 왔는데 계속 서울로 올라올 동안 계속 다리 따라와. 집에 딱 내리니까 집에 창문밖에 다리 있어. 시골 집에서 봤던 집 앞 대문 앞에 전봇대 끝에 달렸던 요 다리. 알고 보니까 나 좋다고 따라온 그리움이었어. 뭐 그런 거 가지고 이렇게 한 줄짜리 쓰는 거예요, 이렇게. 당신 존재는 사실만으로도 가슴에서 따뜻한 바람이 붑니다. 뭐 이런 거. 아니면은 수양버드나무 가지처럼 그대 생각을 늘어뜨리면 그리움에 닿을까? 요를 한 줄만 가지고도 이게 시가 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요게 그리움을 쭉 빼고 그대를 기다린다. 기린처럼. 기린처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맞아, 맞다. 그리움은 그래, 목이 길어. 다 공감을 해주는 거예요. 이거 짧아요. 짧아도 공감을 주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봄. 당신이 꽃이라서 이 봄이 더 향기롭습니다. 이 시야로 만나는 거예요. 시야에. 어때요? 좀 쉬었다 할까요? 뭐 어때요? 요거 조금 한 5분, 10분 정도 하면 끝날 때고, 끝나고 잠깐 쉴까요? 아, 잠깐 끝나고 쉴게요. 자, 봄이 꽃이라서 이 봄이 더 향기롭습니다. 이건 누구나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못 써요. 왜? 윤보인 시인이 먼저 썼어. 여러분들이 먼저 쓰면 돼, 뭐든지. 숱하게 많아. 제가 15,000편 정도를 발표했는데, AI가 15,000편 정도를 다 분석을 해가 갖고 있어. 그럼 여러분들도 인터넷에 많이 올려야 돼. 뭐, 어디든 다 올리는 게 좋아. 봄꽃. 당신 눈빛에 꽃이 피었습니다. 그래서일까요? 당신이 웃을 때마다 향기가 납니다. 짧은 걸. 감기 약 처방. 감기 걸렸다고요? 그거 봐요. 내 생각 덜 하니까 감기 왔잖아요. 우리가 감성시는 짧지만 뭐예요? 이 감동도 주고 저절로 나오는 웃음을 유발해요. 유발. 우리가 바쁜 일상을 살아가면서 저절로 나오는 웃음을 몇 번 웃었겠어요. 이 감성시를 쓰면은 그렇게 독자들에게 저절로 나오는 웃음을 불러다 줄 수 있는 거예요. 저는요, 윤보인 씨는 지금 한 15년 정도 이렇게 이제 이 강의, 10년 정도 됐죠. 강의 연습을 했는데, 여러분들은요, 저는 저 혼자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곁에 누가 있다? 윤보인 시인이 있다. 그러면은 3분의 1로 단축시킬 수 있어요. 여러분들 3년 뒤에 감성시 강의하는 강사 될 거예요. 지름길을 내가 막 쪽집게 가위를 해드리는데,
보세요. 세상에 꽃이 너라고 생각하니 세상에 안 예쁜 꽃이 없다. 이거 짧지요. 짧지만 뭐 어때요? 대전에 가면은 시비로 세워졌어요. 대전에 가면은 요 짧은 시가 시비로 세워져 있다고. 짧아도 괜찮다는 얘기를 설명해 드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좋아하는 사람은 실눈을 뜨고 봐도 예쁩니다. 이렇게 뜨고 봐도 이렇게 둥그렇게 뜨고 안 봐도 예쁜 거야. 그냥 무조건 당신이 예뻐. 눈 감고 봐도 예뻐. 왜요? 콩깍지 씌면 다 예뻐져. 10이지, 12. 저절로 웃은 거잖아요. 그죠? 예. 그래요. 이렇게. 보세요. 꽃은 세상에, 꽃을 심는다는 게 그만 당신 생각을 심었다. 여기 어디 있어요. 이렇게. 꽃을 심는다는 게 그만 당신 생각을 심었습니다. 이, 좋아하는 사람들끼리는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계약했어요. 지금부터 행복. 막 사진, 들고 사진 찍고 막. 짧아도. 자, 그러면 윤보인 시인에게 감정시를 배워서 쓴 제자들의 짧은 글 몇 편을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윤보인 시인만 쓰느냐? 배워서 제자들도 씁니다. 시집 속에 담긴 겁니다. 고립이에요. 근데 행복한 고립이에요. 어떤 고립? 너의 마음속에. 너의 마음속에 들어가서 고립된 거는 뭐예요? 행복한 고립이에요. 낙하요. 떨어졌어요. 어디에? 너의 마음속으로. 너의 마음속으로 떨어졌다는 거예요. 낙하. 이런 낙하는 100번 떨어지죠. 너의 마음속이 어디예요? 이렇게 이 절벽이 있는데 여기 뭐예요? 강이에요. 여기 뭐예요? 이제 낙함 떨어지잖아요. 여기 뭐가 있어요? 돌아가신 임금님의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기 그런 것을 유추해서 적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멈췄어요. 뭐를? 그들을 보낸 후. 이 속에는요, 소설 하나를 쓸 수 있을 만큼 깊은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이게 뭔가 담겨 있어요. 그 다음에 요거를 좀 올리고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세상은 빠르게 변하지만 나는 그대에게 변함없고 싶어서. 나는 이 시를 읽고요. 야, 참 잘 관찰해서 썼다. 세상은 다 변하는데 나는 네 생각은 변하고 싶지 않아서 옛날에 그 교복 입고 야, 그 모자 나게 쓰고 뒤에 이게 머리빗 꽂고 다니던 난 가정 시절에 너 모습은 아무리 세상이 변하도 난 그거는 안 변할 거야. 아날로그로 가져갈 거야. 추억이죠, 추억. 가장 행복한 세상은 어디 있을까요? 그대 안에 있어. 거기 내 들어가면 그 세상을 확인할 수 있는 거야. 고백을 받아주면은. 그런 건 독자들이 스스로 생각을 막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번에 시집에 실린 이 시가 실렸더라고요. 여기 수업을 안 하기 때문에, 이 시집 낸 분들 시 속에도 짧은 시가 많이 있는데, 그거는 안 갖고 오고, 여기 수업을 참여 안 하신 분들 하나 가져왔어요. 침묵이에요. 우린 지금 헤어지는 중. 이런 시 우리 쓸 수 있나요? 있어요. 못 쓴단 말 하면 안 돼. 앞으로 쓰도록 만들어 드릴 거예요. 맞아요, 맞아, 맞아. 헤어져 봐야지 알죠. 예. 네일 아트. 손톱에 그리면 네일 아트. 마음에 그리면 네일 아트. 일이잖아요. 손톱에 그리면 네일 아트. 마음에 그리면 네일 아트. 뭐 이런 글을 발표를 했어요. 이거 보세요. 섬. 그대 그리움 속에 떠 있는 나. 이게 어때요? 우리 이미경 교수님 어때요? 박사님 어때요? 시의 철학이 있어. 아, 예.
이게 있잖아요. 경험? 이게요, 20대문에요. 이게 동인지로 나온 시예요. 여기 꼽혀 있어요. 동인지로 나와 있는 건데, 이것을, 동인지를 청주대학교 연극영화과에서 교재로 썼대요. 요때 20대문에 들리는 말이에요, 하면. 그대 그림 속에 떠 있는 나, 섬. 그리고 앞에 아마 한 편이 더 있었어요. 이게, 고립. 요거, 너의 마음속에. 행복한 고립이야. 요게 행복한만 안 썼다면은 약간은 그냥 밋밋한 고립이 되는데, 앞에 행복한이 붙으니까 또 다른 사람들이 잃는, 예? 고수미님은, 어, 병원에서 이렇게 뭐 코디네이터 해주시는 분이세요. 청주에 있는 제 제자예요. 이분은 이런 시만 가지고 뭐 많이 쓰고, 또 몇 분 계세요. 이렇게 많이 쓰는 거. 여기에서 여러분들 긴 거 넣고 오늘부터 배울 때 한 줄짜리만 써도 대학에서 교재로 씁니다. 교재로. 저도 이제 실제 강의를 해요. 대학에서 강의하잖아요. 저도 교재 있고 다 있어요. 여러분들도 교재 쓸 수 있어요. 저는 지금 이걸 읽고, 야, 어쩜 저렇게 표현을 했을까. 예. 여기서 요 정도까지만 이제 하고, 요거는 이제 시에 대한 고정관념, 이제 시는 시인만 쓴다는 다음 시간에 좀 쉬었다 좀 하면 어떨까, 그죠? 커피 한 잔 마시고. 우리 들어와 계시는 분들도 조금 쉬었다가 해도 될까요? 예, 그렇죠. 김민기 시인님. 예. 그래요? 그렇죠. 예, 예. 이거, 예. 음, 조금 쉬었다가, 네. 자, 커피 한 잔 마시고. 어때요? 좀 어려워요? 어때요? 아니, 나라고 이걸 봐야지. 이거. 저를 보시지 말고 이걸 봐야지. 해바라기네. 얘가 그래. 얘가 막 내가 운동 타냐면요. 하면은 되게, 드신 분도 드시고. 저기 그림 먼저 쓰고 제목은 아니지. 섬이라는 이미지는 본인이 알고, 그리고 그 글을 쓰고, 그러면, 저기 사장님, 제목을 썼을까? 네. 아니, 교수님은 이런 걸 해서 그 쫄면 삶을 막쫙 꺼내는 거 보면은, 가슴이 깜짝이야. 짜야지. 댓글. 잠깐 그때요, 이거, 이게 빠졌네. 많은 교수님, 오늘 시간 한 들어보니까 시를 만났다. 어떠세요? 네. 직접 너무 많이 나오지. 설레고 그렇게 하고요. 일상이 치가 되는. 진짜 시를 계속 쓰게 되면 번지고 긍정적인 생각 어떻게 한번 소개해 주는 것이 이렇게 있을 것 같아요. 네.
요즘 이 수업이 좀 어려워요. 재밌어요. 저는 또 모르겠는데 역시 임보영 선생님은 다르다. 이런 게 계속 느꼈어요. 나 앞으로 이제 12번 수업 하면 아마 문병식 아바타 이렇게 되죠. 예, 그렇습니다. 있잖아요. 마음에 하실 때, 네. 마음에 하실 때요. 유신님 여기 안 오셔야 돼요. 이건 상관없거든요. 이렇게 안 하시면 이렇게 보는데 뒤에 근데 계시니까 저게 분명히 그냥 보시는데 여기서 안 계시죠. 뒤에 계시고 그 다음에 유신님 다 얼굴 보려고 굉장히 왔는데 한 사람의 줌 때문에 다 이쪽으로 보려 싫어하시면 유동성하게 그렇죠. 윤신님 얼굴 보려고 지금 이거 이렇게 좀 여기 역시 작은 거. 네. 그거를 개봉하려면 저희가 기간을 시간을 지금 강수이 강이 부동산 그러니까 그러면 다음 시간에 요로를 가 제 생각에는 유신이 몇 개 안 되시면요. 다 보이잖아. 근데 여기 계시니까 우리는 못 봐. 계속 들을 해야 돼. 아, 이게 너무 가까이 있다고 아까 다 추셨죠? 예, 소리가. 아니, 어떻게 그거 싶어. 그러니까 안 그래도 왜 얘기한 거야. 왜냐면 아니 지금 여기가 되게 학교가 되게 잘 나와요. 아까 봤죠? 뭐 영향이다 이게? 아니야 이거 이렇게 AI. 치는데 아니 AI AI 영향이야. 애들이요 지금 윤신이 이렇게 딱 나오게 찍으면 되지. 김명희 시인이 혹시 잠시 말씀 좀 해줄 수 있나요? 저기 무서워 제가 김명희 시인님, 화면이 안 나와. 지금 음소거 안 돼 있거든요. 지금 얼굴은 닫아놓고요. 얼굴도 하나 놓고 지금 열지도 않았어요. 듣기만 하고 있어요. 아까 노트북으로 하시다가 인터넷 자꾸 끊긴다고 해서 데스크탑으로 옮겨가신 거예요. 지금 여기 참여하시는지 안 하는지도 몰라. 아니, 근데 녹화해서 드려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만일에 안 보시면 녹화만 해드린다는 좀 쉬셨어요? 네. 자, 뭐 나름대로 그 첫째 수업이 다들 좋았다고 하니까 저도 좋고요. 이제 시작입니다. 시작이고 여러분들의 그 단추가 이제 조금 이제 첫 단추 이렇게 끼운 건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옷을 샀다는 거예요. 옷을 샀다는 거잖아요. 옷을 샀으니까 입고 이제 단추를 끼우는 건데 이미 여러분들은 마음에 자기 몸에 맞는 마음에 맞는 나 어떤 시를 쓸 거야 하는 이 시인이 되겠다는 옷을 산 거예요. 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제 단추를 끼우는 첫 단추를 끼우는데 첫 단추를 잘못 끼우는 것이 아니라 잘 끼운 거야지. 자, 보세요. 두 번째는 시는 시인만 쓴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근데 시는 시인만 쓰는 것이 아니라 지금 국민 시인 시대예요. 시인이 몇 명일까요? 이게 2018년도에 나온 얘기에 의하면 이게 이 6만 명이라고 해요. 6만 명. 6만 명인데 어떤 사람은 20만 명이라고도 한대요. 어떤 애 6만 명이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은 20만 명이라고 한대요. 그러면은 이게 2018년도에 6만 명이었다면 지금 아마 10만 명도 넘을 수 있는 거예요. 시인. 거기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 차별화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 시인만 시는 쓰는 것이 아니라 국민 시인 시다. 즉, 그리고 또 누구나 시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제가 강의할 때 앞에 보면은 전국민 시인 만들기 프로젝트 막 이런 용어를 막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시도 읽어주는 읽는 시인이 있고 쓰는 시인이 있고 읽는 시인이 있어요. 그 읽는 시인, 뭐 평론가 이런 분들 아마 시에 대해서 너무 잘 알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런 이제 쓰는 시인뿐만 아니라 읽는 시인도 있기 때문에 읽는 시인은 어떤 시를 내 시를 쓰지는 않지만 시를 많이 읽는데 그 시인이 이게
수준이 다들 높아진다는 거죠. 그렇게. 시는 어려워야 한다? 쉬워도요, 결론만 살아 있으면은, 그 결론에 반전만 있으면은 사람들이 읽어주는 거예요. 이 반전이 굉장히 재미있죠. 반전은 뭐냐? 감성시에서 있는 그대로 묘사해주고 난 뒤에 마지막에 이런 커다란 이 고구마 같은 이런 어떤 결론을 가져올 때 이 결론을 만들기 위한 이거는 하나의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다가 위에다가 커다란 바위를 하나 상상으로 얹어버리면은 이게 무거워가지고 이게 기청이 이렇게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과정이 쉬워야 된다. 그러면서 요 자체는 감동으로 가면 된다. 어떻게 나중에 우리 기법을 수업 시간에 배울 거예요. 반전 기법, 뭐 시침이 떼는 기법, 글에서 넣는 기법, 뭐 이런 것들. 전혀 엉뚱한 방향으로 가는 기법, 이런 것들을 우리 나중에 배울 거예요. 이 짧은 시가 한때 몇 편 없었을 때가 있었어요. 대중들이 아는 짧은 시가 몇 편 없었어요. 근데 그 당시가 90년대 말이었어요. 90년대 말에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짧은 시는요, 몇 편 없었어요. 제가 기억하는 게 4편 정도가 있었어요.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 고은 시인님의 그 꽃, 정주영 시인님의 호수, 안도현 시인님의 너에게 묻는다. 여기에서 그냥 짧은 시로 써진 것은 나태주 시인님의 풀꽃과 정주영 시인님의 호수라는 시예요. 나머지 이 두 시는 한 연이에요, 연. 그런데 독자들이 그걸 떼어다가 이렇게라고 불렀기 때문에 시인도 따라가서 그 시가 한편 시가 된 거예요. 나태주 시인의 풀꽃마저도 이게 원래는 무엇이었어요? 제목이 그림이었어요, 그림. 초등학교 이제 60년대 뭐 어딘지 모르겠어요. 아주 나태주 시인님께서 그 교직에 계실 때 아이들에게 그림을 그리라 했더니 그때는 뭐예요? 뭐죠? 그 크레파스가 오색 있잖아요. 오색 5가지 이거 그 사람 볼펜 색연필이 아니라 뭐죠? 크레파스, 크레용. 아, 맞아요. 크레용인데 이걸 그려놨더니 그 시골에서 가위나 뭐 이런 것도 없잖아요. 얼마나 못 그렸겠어요. 그림을 아이들이 참 못 그린다. 그런데 아이들이 돌아가고 난 뒤에 교실에서 그걸 벽에 이렇게 붙이면서 딱 보니까 그 속에 엄마와 손잡고 덜에 나가는 아이, 물고기 잡는 아이, 친구들하고 땅 따먹기 하는 아이, 뭐 이런 소풀배로 가는 아이, 뭐 이런 나름대로 아이들의 삶이 그 그림 속에 다 있더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그래서 제목을 풀꽃으로 이렇게 그림이 아니라 풀꽃으로 썼는데 그게 오늘의 위대한 풀꽃이 탄생된 배경이라고 이거는 나태주 시인께서 직접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럼 거기에 정말 온전하게 그냥 이렇게 원적으로 탄생된 거는 정정님의 시인님의 호소와 그리고 나태주 시인님의 이게 불꽃이에요. 왜냐하면 보면 이렇습니다. 고은 시인님의 그 꽃 있잖아요. 요거는 순간의 꽃이라는 시집의 제목 없이 나열 형식으로 11번째 그 꽃이 있는 거예요. 요거 연으로. 제목을 다시 그 꽃으로 나중에 발표한 거야. 사람들이 요거 위에 뭐 어쩌란 말이냐 독사꽃잎 빈 지폐 하루 내내 날아든다 뭐 무슨 노도 무슨 잔치를 꿈꾸는가 걸려있는 징 이런 게 하나하나 짧은 시를 썼는데 그 연 중에 11번째 연이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보지 못한 그 꽃 제목 없이 이렇게 하나 있는 거예요. 이게 어느 시인의 시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고은 시인님의 그 꽃이다. 너무 유명하죠. 이거 너에게 묻는다. 연탄재 함부로 발로 차지 마라. 너는 요거는 제목이고요. 잘못했죠. 너는 누구에게인가 한 번이라도 떠본 적 있었느냐. 요게 한편 시예요. 제목이 너에게 묻는다. 요게 안도현 시인님이죠. 이렇게. 근데 밑에
반쯤 깨진 연탄 언젠가는 나도 활활 타오르고 싶을 것이다. 이 시인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이게 발표한 시예요. 근데 독자들은 위에 연탄재 발로 함부로 차지 마라. 너는 누구에게 한 번이라도 뜨거운 사람이 있느냐? 요것만 떼가지고 지금 저 독자들이 요것만 가지고 써요. 이게 유명한 연탄재. 너에게 묻는다는 시예요. 독자들. 요게 정정 시인의 호소하고 이게 5편만 유행하던 시절에 제가 무려 1권, 2권, 3권, 4권, 5권, 5권, 각 120편씩 600편을 짧은 시로 세상에 던졌으니 얼마나 사람들이 놀랐겠어요. 근데 놀라면 뭐예요? 미움. 질투, 시기. 아니요. 그 당시는 질투나 시기가 아니라 그냥 이게 꾸중. 그게 무엇이냐? 말장난이지. 그걸 써놓고 사람들 마음만 이렇게 들쑤시놓고 책임도 안 지고 그게 무엇이냐? 안 돼, 저 사람. 근데 그 당시 나는 이걸 발표하고 난 뒤에 카페를 하나 만들었는데 다음에 하루에 100명씩 들어와요. 몇 개를 안 지나가지고 이제 그 연초인가 뭐 언제 한 만들었는데 뭐 10,000몇 명씩 되고 이래가지고 독자 만남 행사도 하고 했는데 그렇게 막 저를 이제 공격했던 한양대 국문학과 교수 한 분이 나중에 그로부터 5년 지난 뒤에 당신의 카페도 만들었어. 뭔 카페를 만들고 시집에 시 잘 써가지고 그냥 그렇게 발표하고 하면 되지. 큰 놈의 사람들 모아가지고 뭘 거기다 올리고 큰 시도 시가 짜는 거 이런 거 가지고 말장난 가지고 시 쓰냐. 이렇게 해가지고요. 제가 그때 1권, 2권, 3권, 4권, 5권, 6권. 그리고 이제 도자기 시집, 그 다음에 또 뭐 있죠? 저거 시집, 저 있어요. 그 별시. 그거 내고 난 뒤에 요거는 요 5건을 모아서 모음집시예요. 요거까지 냈는데, 해도 막 공격이 심하니까, 심지어 어떤 공격을 했냐면은 근본이 없다 그랬어요. 네가 뭐 번듯하게 뭐 어디 뭐 제대로 된데 등단을 해서 뭐야? 뭔데 그렇게 사람들 마음만 그렇게 얘기해. 물론 그 당시 시단에서는 인정 안 해주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누구냐? 이혜인 스님이. 그 다음에 또, 유시아 시인님, 원태현 시인님, 거기다가 윤보행 시, 대중시 쓰는 거다. 이 대중시가 무엇이냐? 우리는 정통시다. 해가지고 막 모더니즘 시라고 막 어렵게 해석이 안 되는 추상화 같은 시를 쓰던 사람들도 있었고, 이런 사람 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근본이 없다고 저를 막 꾸짖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뭘 했나? 신춘문예를 공부해가지고 2년 만에 당선을 했잖아요. 요 시집까지 내고 난 뒤에.